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영국과 결혼한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지난번 헨리 8세와 천일의 앤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엠블리는 런던 탑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홀로 남은 엘리자베스였지만 그래도 이복자매였던 메리보다는 행운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엘리자베스를 홀대하지 않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불편함이 없이 지내도록 보살폈고 교육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 유명한 인본주의 학자였던 로저 웨스턴 등의 가정교사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정, 역사, 수사학, 윤리, 철학 등을 배웠고 그리스어 등 6개 국어를 배웠습니다. 이때 습득한 외국어가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의 외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겨우 13살이었는데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왕이 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리 1세는 자신의 어머니를 고통 속에 죽게 만든 원수인 앤 블린의 딸 엘리자베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짓으로 가톨릭 계율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554년 토머스 와이어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모자로 지목되어 런던 탑에 갇히게 됩니다. 온갖 신문에도 반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2달 만에 런던 탑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 후 1년간 옥스퍼드 북부의 우드스톡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55년에 메리 1세는 주위의 압력에 엘리자베스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원한과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엘리자베스는 메리 1세의 통치 기간에 계속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메리 1세가 1557년에 죽자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의 암달은 험난했는데 그동안 선왕들의 계속된 실정으로 외채가 쌓였고 인접한 나라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헨리 8세가 야기한 종교 갈등이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가 다른 종교 정책을 펼쳐 신교와 가톨릭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155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의회에서 영국 교회 지존법을 통과시켜 신교가 영국의 국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가톨릭 교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메리 여왕이 가톨릭을 복권하려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폐기했지만 가톨릭 신앙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중용 정책으로 신교파와 가톨릭파의 대립이 줄어들어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왕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의회를 존중했습니다. 1601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국고 수입 증대를 위해 귀족이나 상인에게 독점권을 팔았는데 의회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의회의 주장을 수긍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미혼으로 왕위를 계승했는데 여왕의 결혼은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자 왕위 계승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헨리 8세의 결혼 생활을 본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 문제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결혼 문제는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뿐 아니라 적대 관계인 프랑스까지 구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는데 프랑스 대사가 창조주는 6일 만에 세계를 창조했는데 여왕은 80일이 지나도 결혼 결정을 못하냐며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위험이 더 컸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편여 여왕이라는 매력을 한껏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구혼자들을 경쟁시켜 실속을 차리면서 결혼 협상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 대표단이 여왕에게 결혼을 권유하자 그녀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시절에 영국은 강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왕위에 오를 당시 영국은 빚이 엄청난 채무 국가였지만 집권 말기에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국고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란만장한 삶을 산 메리 스튜어트. 1561년에 스코틀랜드에도 여왕이 즉위했는데 헨리 7세의 외증손녀였던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엘리자베스의 조카이자 왕위 서열 2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1세 이전의 여왕이었던 메리 튜더와 구분하기 위해 메리 스튜어트라고 부릅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16세 때 프랑스와와 결혼해 왕세자비가 됐고 앙리 2세가 사망해 프랑스와 2세가 즉위하자 마침내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즉위 1년 6개월 만에 프랑스와 2세가 유돌하고 시동생 샤를 9세가 즉위하여 시어머니 카트린이 석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트린은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며느리 메리를 스코틀랜드로 쫓아내듯이 보내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후부터 메리는 결혼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메리는 헨리 스튜어트 달리경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달리경은 헨리 7세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연하인 달리경은 오만하고 철없는 주정뱅이였습니다. 또한 메리 역시 이탈리아인 시종이자 음악가인 다비드 리치오를 가까이 하면서 부부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리치오가 애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달리경은 하인에게 마누라를 뺏긴 호구라는 불명예에 결국 귀족들과 짜고 리치오를 죽여버립니다. 리치오 살인사건으로 메리 여왕과 달리경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고 보스윌 백작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달리경이 머무르던 저택이 폭발해 달리경 측근들이 폭사하고 달리경도 인근에서 교살당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남편 살해 용의자인 보스윌을 처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메리에게 호의적이었던 가톨릭 계열의 신하들까지 달리경의 죽음에 해명을 요구하며 메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결국 메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신교파 귀족들에 의해 1567년에 강제로 해이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메리 스튜어트는 방금 장소를 탈출해 잉글랜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로의 망명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가톨릭파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앤 불린을 정식 왕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딸인 엘리자베스 역시 사생아로 왕의 계승 자격이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에게 메리 스튜어트는 신교파를 내쫓고 가톨릭을 복권해줄 새로운 왕의 계승자이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가톨릭파와 은밀히 손을 잡고 왕위에 오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에서 그녀를 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차마 메리 스튜어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왕족을 죽이는 잔혹한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80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단자를 제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자 엘리자베스 1세 암살 기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1587년 가톨릭 교도들의 음모가 도를 넘어서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사형 집행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메리 스튜어트는 단두대에서 참수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습니다. 1588년에 영국 함대는 당시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대규모 해전을 벌였습니다. 1588년 7월 백여 척의 무적 함대가 스페인 상선을 괴롭히던 영국 해적을 교수형시키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터키를 연달아 격파하고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해적들이 스페인 상선을 약탈하면서 스페인 황제의 자존심을 구겨놓은 것입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영국의 국교파와 손을 잡고 메리 스튜어트를 왕위에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탄로나고 3개월 뒤에 엘리자베스 1세는 44살의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교황은 칙서를 내려 가톨릭 교도들에게 엘리자베스 1세와의 전쟁을 종용했습니다. 교황의 결정에 따라 펠리페 2세는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무적 함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스페인 군함의 공격에 엘리자베스 1세는 즉각 전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직접 갑옷을 입고 허리춤에 긴 칼을 찬 채 백마를 타고 나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영국 선원들은 느린 스페인 군함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격 솜씨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온종일 이어지는 동안 스페인 무적 함대는 크게 격파되고 수많은 군함이 침몰했습니다. 전투 8일째 되던 날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자 영국군은 화약을 잔뜩 실은 배로 스페인 군함을 들이박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당시 스페인 군함들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이 붙은 군함에서 벗어나려고 쇠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대가 오와 촉연합군의 참패를 당하는 것에 데자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전투로 무적 함대는 5척의 대형 군함이 격침되었고 병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함대를 재편성해 퇴각하기 시작했으나 퇴각 도중에 스페인군은 대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군함 24척 이상이 난파되어 출전 시 2만여 명에 달했던 병사 가운데 1만여 명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영국과의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군함 100여 척을 잃었고 죽거나 실종된 병사가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영국군은 단 한 척의 군함도 잃지 않았으며 전사자도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이 무적 함대와의 결전에서 승리한 후 영국 해적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스페인 군에는 물론 서인도 제도 해역까지 진출해 마침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덕분에 영국은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필두로 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에 나섰습니다. 영국 함대는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세계 제1의 해군 강국의 기반을 마련해 평생 소원하던 세계 강국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덧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여왕은 우울증과 질병에 시달리며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1603년 3월에 병으로 쓰러진 엘리자베스는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엘리자베스 여왕은 손짓으로 의회 의장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자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를 후계자로 지명한 뒤 23일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국 르네상스를 꽃피운 위대한 통치자로 후세 길이 빛났습니다. 12번째 이야기, 현대 실험과학의 진전한 시조, 베이컨으로 이어집니다.